뭐냐? 수열과 금융 이라는 단원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페이지 수는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아닌가? 57페이지인가? 이게 어떤 게 페이지 수인지 모르겠네. 맨 밑에 중앙에 있는 게 페이지 수겠죠? 그럼 46페이지. 중앙에 있는 게 페이지 수면 46페이지고요. 수열과 금융에서 제 1번이 뭐냐면 이자와 원리 합계예요. 자, 이자와 원리 합계 단원을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할 거는 이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율. 이율은 뭐냐면 말 그대로 원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맡길 돈, 빌릴 돈, 혹은 어쨌든 이 돈에 대해서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율이라고 해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내가 총 10,0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자를 1,000원 줬어. 그러면 10,000분의 1,000원, 즉 10분의 1이 이율이 되는 거겠죠. 그치? 그 다음에 내가 1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0원을 주겠대. 그러면 이 율이 얼마예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니까 10만원에 2,000원. 2%인가요? 그쵸? 0.02요. 그래서 사실 이 율이라는 건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분수 혹은 소수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비율이니까. 근데 말로 할 때는 자, 내가 월이율 뭐 0.02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해서 생활했을 때는 우리가 무슨 기호를 갖다 쓰죠? 퍼센트 기호를 갖다 쓰죠. 퍼센트 기호. 그래서 표기를 할 때 우리가 퍼센트 기호를 사용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무조건 다 비율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된다. 만약에 10% 같으면 0.1, 25% 같은 경우는 0.25 혹은 4분의 1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된다. 요거를 주의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율이라는 건 보통 연이율 혹은 원리율 이런 건 좀 봤을 거야. 자, 연이율이라 하면 뭐냐면 연당 지급되는 이자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 연에 몇 프로 준다? 12% 준다 라는 말이 나오면 연에 12% 준다 라는 말이 나오면 1년간 이자 12%를 준다는 소리야. 근데 요걸 분기별 이율로 바꾸면 분기별이 아니라 6개월 이율. 6개월 이율이라는 건 뭐야? 6개월 단위로 끊었을 때 보면 이율이 얼마냐? 6개월 단위로 끊으면 어떻게 돼? 12를 뭘로 나누면 되는 거겠어요? 2로 나누면 되는 거겠죠? 왜? 6개월이라는 건 1년에 6개월은 2번 있으니까. 그래서 6개월 이율은 내가 6%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 분기별 이율은요? 분기별 이율은 분기라는 건 지금 4개월씩 끊는 거죠? 4분기니까 그럼 3개월씩 끊죠. 3개월씩 총 4개로 끊으니까 그쵸? 그럼 3개월씩 끊으면 12%를 4로 나누니까 얼마? 분기별 이율은 3%고 원리율은 1%예요. 다 같은 말이야. 말로 할 때 내가 원리율로 말을 해줄 거냐 연이율로 말을 해줄 거냐 이 차이지요. 연이율이 12%다 라고 말이 나왔으면 얘는 원리율로 계산하면 1%구나. 다만 나중에 계산할 땐 좀 달라져요. 어쨌든 이 율이라는 건 연이율, 6개월이율, 분기별이율, 원리율 있는데 그냥 얘 다 4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달라 보이지만 그냥 연이율로 표시해줘도 니네가 이걸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원리율로 표시해줘도 그냥 연이율이든 6개월이든 바꿀 수 있어야겠죠. 됐니? 그래서 이 율이란 개념 나고 얘는 뭐 이 말을 지금 한 2장에 걸쳐서 막 장황하게 설명이 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요. 이는 뭐야? 단리예요. 단리. 여러분들 이건 수원 시간에 좀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 거야. 단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처음 원금을 넣어놨을 때 이자를 줄 거 아니야. 기간별로. 내가 정해진 기간별로 이자를 줄 거 아니니? 내가 1년 단위로 이자를 주기로 했으면 1년마다 한 번씩 이자를 줄 것이고 6개월 한 번씩 이자를 주기로 했으면 6개월마다 이자를 한 번씩 줄 것이고 그쵸? 어쨌든 단리라는 건 그 이자를 줄 때 네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겠다. 이게 단리예요. 단리.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10,000원을 갖고 있었어.
그럼 예를 들면 한 기간이 지났어. 약속된 한 기간. 원리 10%라고 치면 아 그러면 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왜 한 달이라고 표기 안 하냐면 그건 약속에 따라 틀리기 때문이야. 뭐 6개월마다 이자를 한 번씩 줄 수도 있고 1년마다 한 번씩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이율 10%로 이자를 준다 치면 한 기간이 지나면 아 나는 10,000원에다가 이자를 받게 되죠. 얼마? 10,000원의 10%를 받게 되는 거야. 10,000원의 10% 즉 0.1이요. 그쵸? 근데 한 기간이 더 지나게 되면 또 이자를 한 번 받을 타이밍이 왔죠? 그럼 또 이자를 받을 타이밍에 나는 얼마를 받게 되는 거니? 네, 처음 가지고 있었던 10,000원의 10%만 또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000원 원래 원금에다가 10,000원에다가 0.1% 했었는데 그걸 2번 받게 되는 거죠. 기간이 2번 지났으니까. 아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하시면 10,000원으로 묶을 수 있잖아. 10,000원으로 묶게 되면 자 1 더하기 10,000원이죠? 1 곱하기 얼마? 0.1 이율이 얼마냐? 이율 0.1 곱하기 얼마예요? 횟수 n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내가 단리로 적응을 해놨을 때 n회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n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돈이 얼마가 돼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계산하실 때 자이가 원금이라고 했어요. 원금. 자 B가 R이 보통 이율입니다. 이율. 자 N이 보통 횟수 혹은 횟수를 보통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단리식이 어떻게 되냐? 단리를 구하는 식은 그냥 원금에다가 1 플러스 비율 곱하기 횟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이 앞에 쭉 써져 있는 거예요. 한번 보면 되겠지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리는 시험에 안 나와. 그냥 단리는 내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거구나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이 이렇게 되는구나. 됐니? 자 그럼 세 번째 얘가 중요하죠? 복리요. 복리. 복리라는 건 자 연이율, 6개월 이율 이런 거랑 헷갈리면 안 돼. 연복리, 월복리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율은 연이율이나 6개월 이율이나 분기별 이율이나 다 똑같아. 근데 연복리, 월복리는 다 틀려. 연복리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1년에 한 번씩 계산해서 이자를 주겠다 이거고요. 월복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자 계산해서 주겠다 이 뜻이잖아. 어쨌든 복리라는 건 내가 이자를 쌓아날 건데 내 이자도 받은 이자도 내 돈으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이자도 주는 거죠. 처음에 10,000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 한 번의 기간이 지난 후에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000원 곱하기 1.1이 되겠죠. 그치? 한 번의 기간이 흐른 후에 10,000원 곱하기 1.1이 되고요. 한 번에 더 기간이 흐른 후에는 10,000원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1.1에다가 1.1이 되는 거야. 왜? 여기에 갖고 있던 내 돈에다가 이자를 또 주는 거니까. 단리랑의 비교는요. 단리는 자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쌓아주는데 복리는요.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총합에 이자를 계속 쌓아주는 거야. 이자에 대한 이자도 붙여주는 거. 이게 복리입니다. 복리.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엔간히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다 복리 계산을 해요. 요즘 단리는 없어요. 물론 문제책 안에 존재하긴 하지만 단리랑 복리가 나오면 대부분 복리.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복리 계산을 해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래서 얘는요. 계산을 어떻게 한다? 원금이 10,000원이고 이율이 10%고 횟수가 지금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복리 계산을 할 때는 내가 일반적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다? 네, 원금이 있고 1 플러스 비율. 비율이니까 무조건 소수점으로 나타내는 데서 그래서 0.1, 0.2, 10%면 0.1, 20%면 0.2, 1.1의 몇 제곱, n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복리라고 했습니다. 복리. 됐나요? 이건 우리가 수원 때 배웠던 내용이죠. 수원에서.
그래서 이 복리에서 나온 개념이 뭐였냐면 적금의 개념이었어요. 적금. 적금이 뭐야? 내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갖다 집어넣어 놨을 때,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 혹은 10회가 지난 후에 뭐가 되겠니? 얼마가 되겠니? 이걸 찾는 게 적금이에요. 근데 수원의 시간에는 니네가 이걸 되게 막 엄청 막 회차 계산하고 했었잖아. 근데 경제수학 시간에 그걸로 장난을 치진 않아요. 왜냐? 적금이라는 건 생각해봐. 무조건 적금은 초항이 뭐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만원 넣었어. 10만원. 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 자, 여기에서의 내 금액을 알고 싶어. 5년 후에 내 돈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쵸? 5년 후에 내 돈이 얼마가 되어 있을지 내가 매년 10만원씩 집어 넣었을 때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요 10만원이 5년이 흐른 후에 돈이 얼마가 되겠냐면 복리계산법에 따라서 10만원 곱하기 1.1의 5제곱 됐었죠. 얘는요 10년이 지난 후에 10 곱하기 1.1의 4제곱 4년이 지났으니까 얘는 10 곱하기 1.1의 3제곱 얘는 10 곱하기 1.1의 제곱 얘는 10 곱하기 1.1의 1승 이렇게 됐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요 놈을 쭉 다 더하는 방법. 지금 뭡니까?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했죠. 근데 그 등비수열의 합 옛날에 계산할 때 초항이 뭐가 될지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막 월 초에 넣냐 월 말에 넣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문제 장난을 쳤었잖아. 그래서 초항이 뭐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적금 문제가 나오면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니네가 적금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적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돈을 넣잖아? 그러면 자 매달 얼마씩 넣어? 근데 마지막 달에 돈 넣었어. 마지막 달에 돈 넣고 바로 빼는 마지막 달에 돈 넣은 다음에 여기 지점에서 바로 빼는 게 아니야. 애들이 막 말을 너무 깊게 생각해서 선생님 10년 후니까 5년 후니까 여기까지 돈을 넣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초항이 10만원이 되고 공비가 1.1 되고 항의개수 6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그걸 디테일한 설명이 없어도 적금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애초에 적금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마지막 회차에 돈을 넣고 나서 바로 돈을 찾진 않아요. 적금은 마지막 회차에 돈을 집어넣고 한 달이 지나면 혹은 1년이 지나면 만기라는 게 오거든. 만기? 적금 만기라는 얘기 들어봤죠? 내가 돈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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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어. 그럼 이 시점에 돈을 찾는 게 아니라고. 이 시점에 돈을 찾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고 혹은 한 회차가 지난 다음에 즉 내가 마지막에 넣었던 돈이 이자가 한번 쌓인 다음에 찾을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누가 바보같이 그럼 이때 이 시점에 내가 왜 10만원 넣었다 빼. 그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0만원 넣자마자 빼는 건 좀 웃기잖아 적금에. 그래서 적금이라는 건 무조건 초항이 이자가 한번 붙은 게 초항이 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괜히 적금이란 말이 나왔을 때 이건 10년 후니까 이때 집어넣어서 회차가 11번 집어넣겠다 이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애들이 저번에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선생님 10년 후니까 돈을 집어넣는 건 11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얘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초항, 연수, 그리고 공비 요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얘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 따라서 어떻게 되니? 등비수열의 합은 R 빼기 1분의 초항의 R의 N제곱-1이 등비수열의 합이었죠. 그럼 얘는 뭐야? 보자. 초항이 뭐가 되니? 초항이 10만원 곱하기 1.1의 1승. 공비가 뭐니? 1.1. 그럼 1.1 빼기 1분의 초항이 10만원 곱하기 1.1 1승 곱하기 1.1의 몇 제곱? 하나 둘 셋 넷 다. 항의 개수 5개 빼기 1이 다. 이게 바로 내가 10만원씩 5년간 적금을 집어넣었을 때의 적금의 합이라고요. 됐니? 그러니까 적금은 연금이랑 달라. 적금은 그냥 머리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공식화 시켜도 됩니다. 적금은 무조건 내가 A1씩 집어넣어 N년간 집어넣는데 N년간 A1씩 이율이 10%에
묶지 말고요. 무조건 10n 번 집어넣을 거고 초항은 이자가 한 번 붙은 게 초항이 돼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적금은 자 1 플러스 r이죠? 그래서 r분의 왜?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이 뭐가 된다고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초항. 공비가 뭐예요?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적금입니다. 적금. 그래서 요 내용까지는 우리가 언제 수원 시간에 해봤었잖아요. 오히려 수원에 했던 것보다 훨씬 간편해요. 간단하고요. 그냥 내가 얼마씩 집어넣는다, 몇 년간 집어넣는다, 이율이 얼마다 라고 말이 나오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적금 계산식에다 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구별할 필요 없어요. 왜?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왜냐? 적금이라는 건 무조건 약간 사람의 상식선으로 초항이 내 돈이 초항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적금이다 라고 하면 이게 일반식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에서 배우는 내용이 세 번째까지가 이 복리인데 복리 계산에서 나오는 적금 계산까지는 자, 눈 감고도 풉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 나와 있는 거 너무 쉽고 적금 계산 식 어떻게 되더라? R분의 초항이 A 1 플러스 R 공비가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놓은 게 어디 페이지까지야? 네, 52쪽까지의 공식 나오는 거 다 정리한 거예요. 이게 끝이야. 그래서 예제 9번, 예제 10번, 문제 6번 풀고 싶으면 그냥 계산 공식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할 건 이게 아니라 얘를 응용해서 실제로 계산을 다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여기까지는 쉬워서 금방 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라는 말이 있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라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재화를 갖고 있을 때 요 재화의 현재 가치, 지금 현재 돈으로 바꿨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현재 가치고요. 내가 이걸 들고 있었어. 들고 있으면 그대로 돈을 갖고 있을 때 통장에 묵혀둬봐. 통장에 묵혀두든 아니면 일수를 타든 어쨌든 돈을 뭔가 굴려 펀드에 집어넣든 돈을 만약에 굴렸을 때 얘가 그 후에 미래 n년 후에 되어 있을 돈 이게 미래 가치예요. 즉 내가 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용어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겠어요? 100만 원을 내가 손에 쥐고 있어. 그럼 이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100만 원이야. 근데 100만 원이 만약에 통장 속에서 잠자고 있어. 그러면 1년 후에 이 돈이 얼마가 돼 있겠냐고요. 만약에 연이율 10%로 계산하면 1년 후에는 110만 원이 되어 있겠죠. 그치? 2년 후에는요 121만 원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1년 후 1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100만 원입니다. 2년 후 121만 원의 현재 가치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의 1년 후 미래 가치는 얼마입니다? 11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의 2년 후 미래 가치는 121만 원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뒤에 어려운 문제, 연금 쪽에 갈수록 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전환을 할 거야. 그래서 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요. 현재 가치, 지금 이 순간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래 가치라는 건 얘를 돈을 그대로 내가 그대로 통장 안에 넣어놨을 때 얘가 어떤 방식으로 굴러갈 거 아니야. 펀드 같은 경우는 뭐 투자를 했다 이렇게 굴러갈 거고 오로지 뭐 연봉이 단리로 계산되는 애들은 단리로 굴러갈 거고 복리로 계산되는 애들은 복리로 굴러가겠죠. 그치? 그때의 그 계산법으로 했을 때 되어 있는 돈을 바로 우리가 미래가치라고 부른다고요. 미래가치. 계산하는 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만약에 내가 A1이 있었어. 비율이 R이면 1년 후에 미래가치는 얼마가 돼?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죠. 그럼 요 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나누면 되죠. 내가 A1에 1년 전 현재 가치, 아까 1년 후 A1에 지금 현재 가치 1년 후에 A1이 갖고 싶어. 예를 들면 내가 1년 있다가 샤넬백이 사고 싶대요. 선생님 샤넬백이 갖고 싶어서
자, 돈을 지금 왕창 돈을 벌었어. 그걸 살짝 저금해두고 싶대.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쓸 것 같으니까 1년 후에 엄마 생일이 오니까 샤넬백 사줘야지 저금을 해둘 건데 300만 원짜리 백을 사려고 굳이 300만 원을 저금해둘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죠? 도대체 얼마를 저금해두면 1년 후에 300만 원이 되어 있을까? 즉 300만 원에 1년 후 3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저금해두면 되는 거겠죠. 그치? 아, 그러면 내가 1년 후에 300만 원이 갖고 싶어? 그럼 지금 A1을 저금해놨을 때 얘가 1년 후에 얼마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죠? 이게 300만 원이었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3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300만 원을 1 플러스 R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 2년 후는요. 이거의 제곱으로 나눈다. 3년 후는요. 3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봉리로 계산이 됩니다. 현재 가치, 미래 가치는. 그래서 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내용 1도 없었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할 게 진짜야. 요 내용에 대한 이해는 끝나신 거예요. 단리, 봉리, 이율에 대한 이해는 끝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자와 원리합계를 요런 내용이 있다. 내가 금융생활을 할 때 요런 용어들이 있다를 배운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연속봉리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연속봉리. 자, 월봉리, 일봉리는 없어요. 하지만 뭐 생활 속에선 존재합니다. 자, 선생님이 말했어. 월리율, 연이율, 6개월 이율, 뭐 분기별 이율 이렇게 말하는 건 얘네 4개가 다 똑같은 말이랬어요. 그치? 근데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1년에 한 번 이자를 산정할 건지 1년에 한 번 이자 상정해서 1년에 한 번씩만 이자를 줄 건지 혹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를 줄 건지 혹은 다달이 한 번씩 이자를 줄 건지에 따라서 이율은 같아도 금액이 완전 달라져요. 이율은 같아도 한번 해볼게. 내가 처음에 이걸 말하기 전에 니네 이거를 좀 알아주면 좋겠어. 대구업체? 뭐라고 해야 되냐? 영화에 자주 나오는 사채업자들 있죠? 걔네들이 어디냐? 윤계상 나오는 거 뭐냐? 범죄도시인가? 거기서 나오면 자는 1억을 빌려 쓴 게 3억을 갚아야 될 거야. 뭐 그러잖아. 이자가 2억어치 붙었다는 소리야. 걔네 다 합법적인 거예요. 진짜야. 합법적인 수준에서 이자를 받아. 왜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니까 막 손 자르고 이런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만 니네가 나중에 뭐 러시앤캐시 무과장 있죠? TV 광고 한번 무슨 저축은행 무슨 상호저축은행 혹은 러시앤캐시 아니면 뭐 미즈사랑 이런 데 보면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법정 최고 이자율이 27점 얼마예요. 자, 연 27점 얼마입니다. 이걸 준수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생각해봐. 니네 100만원 빌리면 이자 얼마나 낼 것 같아요? 100만원 빌리면 연 27.4%니까 그러면 27만 4천원이니까 그걸 1년 동안 나눠내면 한 달에 얼마 되겠어? 되게 적겠죠? 뭐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애들이 보통 20 되자마자 뭐 사고 싶다고, 남자애들이 특히 뭐 차 사고 싶다, 아니면 뭐 여자애들이 백 사고 싶다, 뭐 화장품 사고 싶다 해서 대부업체에 손을 막 빌립니다. 진짜야. 왜냐? 연 27.4%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진짜야. 애들이 그냥 단순 계산을 해. 단순 계산해서. 그렇지 않아? 간단하게 생각해도 연 27.4%가 법정 최고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니네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 27.4% 이상은 받지 마 라고 했단 말이야. 연. 됐니? 그러면 왜 도대체 윤계상은 1억을 빌려주고 3억을 쟁취해 가는 걸까? 그게 합법적인 거라니까? 계산식에 따르면 걔는 완벽하게 계산기 두드려서 나온 숫자예요. 도대체 돈을 어떻게 하면, 그거 다 옛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러시앤캐시에서 만약에 1억 빌려도요 3년 동안 그냥 냅두잖아? 그러면 3억이 되어 있어요. 진짜야. 도대체 연 27.4%씩 쌌는데 어떻게 3년 만에 원금의 3배가 되냐? 무서운 거죠? 그쵸?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그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틀린 거야.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 되게 중요해. 잘 들어. 니네가 어디 가서 눈탱이 안 맞고 살려면, 왜냐면 나중에 어디 가서 이렇게 꼬신단 말이야. 자, 내가
연 10%로 빌려줄게. 연 10%. 그럼 연 10%로 빌려준다, 돈 빌려준다 라고 하면 생각해봐. 연 10%? 그럼 내가 1,000만 원 빌려도 1년에 100만 원만 갚으면 돼. 이자를. 그러면 한 달로 생각하면 10만 원도 안 돼. 소름.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쵸? 그렇게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볼게 한번. 연 27.4%는 조금 그러니까 연 10%로 합시다. 12%로 합시다. 12%. 연 12%. 자, 왜 꺼졌어? 내 거는. 여기 진짜 중요해. 잘 봐. 컴퓨터야 말을 들어라. 하. 자, 연 12%. 내 원금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만 원. 자, 연 12%의 이자율로 100만 원을 자, 1년간 빌려주든 저금을 하든 어쨌든 돈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고요. 1년간 이자 산정 방식이 자, 1년이니까 어차피 자, 1년 동안 딱 한 번 이자를 매기겠대. 너 100만 원 딱 빌려주고 나서 보통 친구들 사이에 돈 빌려줄 때 이렇게 하죠. 아니면 좀 아는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야 10% 이자만 줘 라고 하면 보통 500만 원 빌려주고 1년 있다가 550만 원 갚아. 요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연 12%면요. 아, 100만 원이 지금 있는데 100만 원이 있는데요.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네, 100만 원 곱하기 1.12에 1제곱이 되어 있는 거죠. 요 금액이. 그쵸? 이자는 그럼 얼마예요? 여기서 그냥 100만 원 뺀 게 이자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1년 동안 이자 똑같이 연이율 12%로 계산한 거야. 그래서 이자를 내가 1년 동안 딱 한 번만 주겠다 라고 하면 요 금액이 되어 있어요. 돈 얼마냐? 112만 원 정도 되어 있겠죠? 잘 받으세요. 112만 원이 됐어. 근데 이 새끼가 자, 머리를 쓴 거야. 통장에다가 돈을 1년 동안 저금해두지 않고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지금 넣었는데 딱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돈을 한번 찾았어. 그럼 6개월치의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은행은? 그치? 그럼 6개월치의 이자라고 생각하면 6개월 이자로 생각하자. 6개월 이자는 얼마야? 6개월 이자는 6%죠. 6%. 그치? 그러면 자, 여기서 은행에서 받아갑니다. 100만 원 곱하기 얼마? 1.06이요. 왜? 돈을 6개월치 이자만 줘야 되니까. 됐어? 근데 얘가 머리를 쓴다고 그래? 그럼 좋았어. 얘를 다시 저금을 빼자마자 이자를 받자마자 다시 집어넣었어. 통장에다가. 통장에 이 돈을 그대로 다시 집어넣어서 또 6개월을 묵혔어요. 그럼 위의 경우랑 똑같아. 지금 위의 경우랑 똑같이 1년간 저금하게 된 거고요. 연이율로 따지면 또 똑같이 12%로 받은 거고요. 그리고 원금은 똑같이 100만 원이었고요. 됐니? 그치? 근데 얘가 그럼 지나고 나면 얼마가 되겠냐면 100만 원 곱하기 1.06의 제곱이 되어 있죠. 됐어요? 됐어? 자,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면 금액이 다른 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내가 이걸 100만 원을 했다가 3개월씩 끊어서 넣어보겠대. 3개월 동안 은행에 가서 은행원한테 주는 욕을 쳐먹겠죠? 3개월 단위로 가서 자, 100만 원 내 돈 100만 원 내놔봐요 했더니 그럼 자, 분기별 이율을 적용해서 자, 분기별 이율은 얼마야? 이걸 사러 나면 3%죠. 그래, 3%짜리 이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주겠습니다. 그럼 요 시점에 돈이 얼마가 돼 있어? 100만 원 곱하기 만 원 생략할게요. 1.03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 새끼가 머리를 써서 다시 집어넣고 여기서 바로 집어 3개월 또 묵혔어. 그럼 또 이 지점에서는 100만 원 곱하기 1.03의 제곱이 되어 있을 테고 또 3개월 묵히면 세제곱이 돼 있을 테고 또 3개월 묵히면 결국 얼마가 돼 있겠니? 100만 원 곱하기 1.03의 4제곱이 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월복리. 월 단위로 내가 월 단위로 뺐다 넣었다 총 몇 번 한다는 소리야? 12번 하겠다는 소리죠? 연이율이 12% 치면 100만 원이 총 12번을 넣었다 빼는겨. 기간은 똑같이 1년이야. 하지만 이자를 총 12번을 받겠다 이 소리죠. 12번. 그러면 얘는 100만 원 곱하기 1.01에 12제곱 이렇게 돼 있겠네. 됐니? 심심하신 사람은 이거 계산해 보셔도 돼요. 자, 뭔가 이거를
보더니 이름 맨날 헷갈려. 베르누이 오빠가 생각을 해낸 거야. 아, 이거 뭔가 복리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자를 주는 횟수, 즉 연복리, 6개월 복리, 뭐야 이건 분기별 복리, 뭐야 얘는 월복리죠, 월복리. 이렇게 계산하면 값이 다 달라지는구나를 베르누이 오빠가 계산을 해냈는데, 베르누이 오빠가 이걸 하기 전에 이름 또 생각이 안 나. 존 뭐였는데? 존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이걸 먼저 말을 했어.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존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리미트 1 플러스 n분의 1에 n제곱을 했을 때 n을 만약에 무한대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대. 존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그래서 1부터 대입을 해본 거야. n에다 1 대입하면 2의 1승, n에다 2 대입하면요 1.5에 몇 승이야? 2승이죠. 4 대입하면요 1.25의 4제곱이죠. 뭔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숫자가 계속 커지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해봤대. 숫자가 계속 커지지 않을까 해서 쭉 대입을 해봤는데 더 이상 커지지 않더라 이거야. 10 대입했더니 1.1에 10제곱 됐고요. 만 대입했더니 1.001에 10만 제곱 됐고요. 얘네들을 쭉 해보니까 어떠한 일정한 숫자에 되게 계속 가까워지는 그런 모양새로 숫자가 커지더라 이거죠. 그 표는 쭉 그려져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존 얘가 베르누이고 얘가 존 네이피어라는 인간이 그럼 얘를 어떠한 상수값에 가까워지는 걸 알겠구나 라고 내가 발견해냈어. 2.71 얼마로 발견했는데 가까워진대. 자, 이게 나중에 미적분이나 공대 가선 되게 중요한 자연상수의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그냥 이 공식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을 n 무한대까지 가면 얘는 2.71 얼마라는 숫자에 가까워진대. 그렇대. 그쵸? 그렇대. 그렇게 된대. 가 나왔어. 그런데 이게 여기랑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보면요, 베르누이가 이제 이걸 발견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적금을 들 때 1원을 n년간 적금을 들 건데, n년간이에요. 자, 이자를 1년에 한 번 주는 거랑 1년에 2번 주는 거랑 1년에 3번 주는 거랑 4번 주는 거랑 6번 주는 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날까? 어떤 차이가 날까를 실제로 적용해서 계산을 해본 거죠. 이거 외울 필요 없이 그냥 해보면 돼. 뭐냐? 1원을 내가 n년간 연이율 10%로 적응을 했다 칩시다. 그럼 계산 어떻게 해? 1원 곱하기 1 플러스 비율 R이죠? 내 비율을 n제곱 하면 되겠네. 되니? 연에 한 번씩, 1년에 내가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한다고 봤을 때 요렇게 돼요. 되니? 그런데 만약에 1원을 내가 저금해 놨을 때 n년간 저금을 할 건데 1년에 이자를 2번 준다 쳐봐.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를 주겠대. 6개월마다 한 번씩. 보통 이 방식이 그 주식 배당할 때 쓰이죠. 주식 배당할 때는 4개월마다 한 번씩 주식 배당을 해줄 때 이자를 줘요. 4개월마다 한 번씩 산정해서. 어쨌든 1원을 내가 1년에 2번 주겠다 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겠냐면, 일단 1년간으로 따지면 1원이 자 1 플러스 연이율이 12%니까 1년에 2번 준다 치면 12를, 즉 0.1R을 2로 나누는 거죠. R을 2로 나누는 거야. 그거를 지금 n년간 줬는데 1년에 2번씩 주는 거니까 2n제곱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2분의 R에 2n제곱이 돼요. 만약에 내가 연에 2번 준다 치면, 연에 2번, 이자를 연에 2번, 그걸 6개월 복리라고 그래. 6개월 복리로 계산하면 요 금액이다 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분기별 복리로 하면요, 분기별 복리 1원이 분기별 복리라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1년에 이자를 4번 주겠다는 뜻이죠. 1년에 이자를 4번 주면요 어떻게 되겠어?
일단 이율이 4로 나눠지겠죠. R을 4로 나눈 다음에 1년에 4번씩 지급하니까 연당 4번씩 이자가 지급이 되고 그게 N년이잖아. 4N. 이렇게 가는 거야. 됐니? 그리고 월복리까지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있어? 1 플러스 R을 12로 나눈 것을 얼마? 12N. 이렇게 가겠죠. 찾아낸 거죠. 뭐야? 숫자가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계속 커져요. 계속 커져. 그래서 이율은 거야. 똑같이 이율은 똑같죠. 이율은 똑같은데 넣은 돈도 똑같아. 연이율 12%면 당연히 원리율은 6%, 분기별 이율은 3%, 원리율은 1%예요. 근데 이율 말하는 건 똑같지만 계산하는 방식, 이자 계산 방식에 있어서 월복리로 계산하는 금액이 연복리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커. 계산기 두드려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러시앤캐시에 써놓을 때 27.4%라고 써놨죠. 그거는 그냥 연이율인 거야. 연이율. 근데 그 연이율을 연당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얘네는 일 단위로 쪼개는 건 문제도 아니야. 숨 쉴 때마다 쪼개면 돼. 숨 쉴 때마다. 그러니까 1단위로까지 해볼까? 1단위? 자, 1단위까지 해보면 1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자, 총 N년간 빌렸잖아. 근데 하루에 한 번씩 이자를 주겠대. 하루에 한 번씩. 혹은 하루에 한 번씩 이자를 매기겠대. 야, 그럼 1년에 365일이죠. 그럼 1이율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1이율. 얘는 얼마가 되겠냐면 1 플러스 R을 365로 나눈 다음에 365승이 되겠죠? 그게 N년이요.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됐어? 그러면 이제 1일이 아니라 숨 쉴 때마다 자, 내가 1년을 반나절로 쪼개든 1시간 단위로 쪼개든 엄청나게 어쨌든 M개로 쪼개볼 거야. 1년에 N번 이자를 받겠대요. 1원을 N번 이자를 받는다 치면 계산이 어떻게 돼? 1 플러스 N분의 R에 1년 동안 N번 이자 줄 테고 N년이죠. 이렇게 되지. 됐니? 그런데 이 M을 겁내 많이 쪼개는 거야. 즉 무슨 소리냐? 숨 쉴 때마다 이자를 받아야겠다 이 소리야. 이렇게 해도 내가 10만원 지금 여기 두고 있었어? 10만원을 지금 너 빌려줬어? 숨 2번 쉬고 자 이자 내놔. 2시간치 이자 내놔. 숨 2번치 이자 내놔 이 새끼야. 하는 거죠. 이렇게 숨 4번 쉬었어. 돈 10만원 빌려주고. 야 10만원 잠깐 빌려줘봐. 넣었어? 한 다음에 다시 갚았어. 이때 야 숨 4번 쉬었으니까 숨 4번 쉴 동안에 이자 내놔. 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 연봉이라는 건 지금 적금해놨다 1년 있다가 1년 후에 1년 동안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한 번만 주는 거야. 숨 쉬는 건 뭐냐면 숨 쉴 때 시간은 흐를 때마다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잖아. 돈이라는 건 시간이 계속 연속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쭉 흐를 때 그 흐르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자를 매기는 거야. 이자를 계속. 보통 대부업체나 보통 돈을 빌려준 대출하는 사람들이 다 연속복리 개념을 쓰죠. 얘가 바로 연속복리 개념이에요. 연속복리. 연속복리가 뭐냐? 내가 A1을 N년 동안 집어넣을 거예요. N년 동안 집어넣을 건데 자 1년 동안 이자 몇 번 받아먹겠다고요? 숨 쉴 때마다 계속. 즉 내가 A1 곱하기 이 금액이 얼마가 돼서 1 플러스 R을 N번으로 쪼갰어요. 그러니까 1년을 N번으로 쪼갠 거야. N번으로. 그러면 당연히 N번 1년 동안 이만큼 돈이 되어 있겠고 그게 N년이잖아. N년. 이렇게 계산이 될 건데 내가 무한대까지 즉 M이라는 숫자를 쪼개는 값을 존내 크게까지 하겠다 이 뜻이죠. 리미트 M을 무한대까지 돌리겠다. 베르누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요거 어디서 많이 봤던 식인데? 한 몇 년 전에 존 에이피어라는 인간이 리미트 1 플러스 n분의 1에 n제곱이 n을 무한대로 돌리면 얘가 2.71 얼마라는 상수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니? 라고 발견해냈다며. 근데 여기서 지금 비슷한 형태가 있죠. 뭐? 얘 이거 기억하세요. 얘랑 얘는 역수 관계기만 하면 돼. 역수. 어차피 문자기 때문에
얘랑 얘가 역수관계일 때 무한대까지 가면 2점 얼마로 받으라. 즉 얘도 보니까 고치면 C 고치면 어떻게 되니? A 곱하기 1 플러스 M분의 R. 이건 고칠 수 없어 니네가. 그럼 여기에다가 R분의 M을 곱하면 그 다음에 R 곱하기 M 하시면 N 하시면 요 모양이랑 똑같죠? 지금 식 정리한 거 되니? 그러면 요 놈 자체가 어차피 리미트 취하면 자연상수 E에 가까워질 거 아니겠니?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이 무한복리를 연속복리를 계산할 때 요 2.71 얼마라는 숫자를 갖다 쓸 건데 얘를 이제 너무나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대에서나 어디서나 수학적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리수 2라는 기호를 배정을 해줍니다. 우리 무리수 파이 같은 애들인 거예요. 무리수 파이. 파이라는 게 3.14159 열롤롤롤롤 원주율이잖아. 원주율. 걔가 너무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라는 기호를 썼었죠. 이걸 발견한 사람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너무 많이 활용이 되니까 이제 이걸 너무 많이 활용되는 숫자니까 우리 2라는 기호로 쓰자 라고 된 거야. 근데 왜 존 에이피어도 그렇고 베르누이도 그렇고 2라는 왜 도대체 얘 상수가 2가 됐냐? 이거는 잡소리인데요. 오일러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요? 오일러 오빠가 진짜 집에서 심심할 때 생각한 거야. 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 5개를 꼽아라 라고 하면 그 5개가 뭐냐면 일단 0이에요. 0의 발견은 인간에게 되게 인류에 굉장히 큰 발전을 줬어. 그 다음이 아라비아 숫자 1이에요. 1의 발견. 그 다음이 뭐냐면 파이예요. 원주율. 그 다음이 뭐냐면 요 2예요. 그 다음이 i예요. 복소수 i. 요 5개가 지금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5개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요 숫자 5개야. 근데 이 오일러라는 수학 변태 새끼가 뭐를 발견했냐면 2에 파이 i 제곱을 해서 더하기 1을 하면 0이 나오더라 라는 변태 같은 공식, 이게 오일러의 공식이에요. 오일러 방정식을 발견해냈어요. 무한히 가는 무리수 2에다가 파이 승을 했는데 그거에 또 i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5개 가지고 내가 공식을 하나 만들어냈다 라고 해서 오일러 오빠가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 뭔가 해답을 낸 거죠. 그래, 요 숫자 2를 내가 뭐라고 하겠다? 오일러의 약자를 따서 2라고 하겠다. 오일러가 5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쓰더라. 얼리어라고 썼어. 이렇게 쓰더라. 이렇게. 오일러래요. 오일러. 그래서 오일러의 약자를 써서 2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연속복리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 이자 계산을 할 때 연속적으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야. 연복리는 뭐예요? 1년에 한 번. 6개월 복리는 뭐예요? 6개월 복리는 6개월에 한 번씩, 즉 1년에 2번 이자 준다는 뜻이고, 분기별 복리는 뭐예요? 1년에 탁탁탁탁 4번 주겠다는 뜻이고, 일복리는요 보통 이거 시장 아줌마들이 하는 방식이죠. 100만원 빌려줬어. 100만원 빌려주면 매일 이자를 매일매일 갚는 거야. 매일매일 이자를 맨날. 이게 일복리예요. 일수라고 하죠. 보통 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옆에다 끼고 다니면서 자, 일수라는 용어 많이 쓰잖아. 불법입니다. 자, 일수가 뭐냐? 매일 이자를 계산해서 매일 이자를 받아가는 게 일수예요. 즉 이자 계산 방법에 있어서 일복리를 쓴다 이거죠. 일복리.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한 게 연속복리. 뭐야?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이자를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으면 그 시간 흐를 때마다 다 복리 계산하는 거. 보통 여러분들이 나중에 핸드폰 요금 한 5일만 이체 미납해보세요. 혹은 카드 값을 한 3일만 연체해봐. 그럼 이제 연체 그게 나와. 그럼 밑에 쭉 상품 설명서에 쭉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봐. 제대로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연체 이자는 일복리로 계산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내가 5만원 미납했으면 그 5만원의 빚이잖아. 빚을 이자를 받겠다 이건데 그 이자 계산을 할 때 일복리로 계산받겠다 이거야. 당연히 아까 계산해봤듯이 연복리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되는데 아까 내가 말했죠. 러시앤캐시 24.7%, 27.4%예요. 그걸 연복리로 계산하면 당연히 100만원에 27.4만원밖에 안 돼.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이자가 그렇게 많이 세지냐 러시앤캐시에서 빌리면 당연히 연이율 27.4%를 가지고 연속복리로 계산을 하기 때문이에요. 연속복리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산을 연속복리로 해버리면 금액이 무진장하게 차이 납니다. 무진장하게. 됐니? 그래서 연속복리라는 개념은 내가 숨 쉴 때마다 이자를 매길 건데 걔를 계산할 때 이제 이 자연상수 E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자 당연히 얘는 그냥 같은 개념이에요. 연복리 봐봐. 연복리 계산 어떻게 했더라? 연복리는 1년에 한 번 이자 주는 거죠. 1년에 한 번. 이율이 R이었고요. 이율이 R. 여러분들이 식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자 원금이 A1 이율이 R 기간이 N년 이라고 보면 연복리로 계산한 연당 한 번씩 돈을 주면 그 금액이 얼마가 돼 있겠니? 그 이자가 N년 후의 미래 가치를 연복리로 계산하면 A 플러스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연복리로 계산하면.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6개월 복리만 할까? 1개월 복리만 할까? 1개월 복리? 월복리. 월복리로 계산을 하면 월복리는 뭐야? 다달이 한 번씩 이자. 즉 1년 동안 이자를 12번 주겠다는 소리 아니니? 자, A1이 있는데 1 플러스 자 비율이 줄어들어야겠죠? 12번 1년에 12번 줄 건데 N년 동안 이렇게 바뀌죠? 시기. 그런데 이거를 연속복리로 계산을 하면요. 그래서 연속복리로 계산하겠다. 연속복리가 뭐야? 1년이라는 기간 자체를 나누는 거죠. 이자를 숨 쉴 때마다. 즉 얘를 나눌 건데 몇 번 나눌지는 아직 몰라. n번 나눈다 치자고 n번. 1 플러스 r을 n번으로 나눴어. 그걸 1년 동안 n번 쳐받겠다. 이자를. 그걸 n년 동안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m을 존내 무한대로 보내버리겠다. 숨 쉬는 그 시간도 나는 이자를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연속복리죠.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보니까 1 플러스 요놈의 요놈 제곱 하면은 자연상수 1을 쓸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리미트 자 A는 앞으로 당길 수 있고요. A 곱하기 자 1 플러스 N분의 R에 R분의 N제곱 하면 자연상수 2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다 R 곱하기 N이요. 되니? 그럼 얘는 뭐로 가? 자연상수 2로 가버린다면 2. 즉 연속복리를 계산하시면 수식이 어떻게 나오냐? 원금에다가 2에다가 얼마? Rn제곱 이렇게 하면 연속복리 계산으로 한 금액이 미래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보는 개념은 연속복리 개념밖에 없을 거야. 복리라는 용어만 알았지? 그동안 복리라는 개념만 알았지 복리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것만 했었죠. 내가 월복리로 계산한다, 연복리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자 주겠다. 1년에 12번 이자 주겠다. 월 단위로 끊어서 숨 쉬는 순간순간 다 끊어서 이자를 매기겠다. 사채업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채업자들이.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연이율 27.4%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0만 원 빌렸을 때 연이율 27.4%로 받을 건데 그걸 연속복리로 받으면 도대체 그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 보는데 보통 그래프가 뒤에 나와 있어요. 비교하면 단리 계산을 하면요. 단리 계산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 1 플러스 Rn 이렇게 해서 단리 계산 그냥 N년 동안 이율 R로 A1을 갖다가 통장에 갖다 집어 넣어놨을 때 내 돈의 미래가치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연복리로 계산했을 때 연복리는요. 어떻게 돼?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연복리로 했을 때. 근데 이걸 내가 연속복리로 계산을 하면 계산이 얼마가 된다? A 곱하기 2의 Rn제곱이 되더라. 그런데 단리보다는 복리가 무조건 더 크고요. 복리보다도 연속복리가 훨씬 커요. 그래프로 보시면 얘는 1차 함수로 커지고요. 얘는 지수함수로 커지는데 얘는 좋은데 지수함수로 커져. 값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별 차이 안 나. 내가 뭐 돈을 1년만 빌리겠다 6개월만 빌리겠다 하면 사실 연속복리나 단리나 별로 차이 안 나는데 그게 기간이 길어지잖아? 그럼 그 금액이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장리 팔고 그러는 거죠. 3년만 묵혀도 아마 금액이 2배 이상 차이 날 거예요.
나중에 심심할 때 우리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장기 8, 9, 눈알 빼고 막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혹하지 마. 애들이 그거에 다 혹해. 한 달 무료로 빌려준다에다가 플러스 연당 27.4%면 갚을만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니는 지금 혹했지? 27.4%면 그게 법정 최고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그거보다 더 이상 이자를 받으면 너희들을 존내 족치겠다. 다 불법이다. 이게 법에서 정한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걔네들이 합법적이니까 광고도 때리고 할 거 아니요. 그거요. 그래서 복리 계산은 방법의 차이다. 단리, 복리, 그냥 복리, 연속 복리. 됐어요? 그리고 얘가 존내 크다. 제일 조그맣다. 요 내용이 우리가 지금 내용 공부를 한 겁니다. 됐나요? 내용 어렵니 얘들아? 문과 2반 애들 지금 2시간에 나눠서 한 거 지금 한 방에 때린 거야. 상우야 어려워? 내용? 재밌지 않니? 뭔가 실생활에 굉장히 근접한 느낌이잖아.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듣고 있기는 거니? 내가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보면서 오늘 요즘 인간 본다 했잖아. 인간 보면서 너무 돌아가지고 내가 진짜 너희들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제발 좀 문제를 좀 쉽게 설명할 때 좀 안 지루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진짜 연구 중이야 좀 요즘.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복리까지 배워본 거고 요 다음 시간엔 내가 지금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저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라. 됐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요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넘어갈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요 계산기 없으면 못 풀어요. 계산기 없으면 못 푸는 문제가 많아. 공학용 계산기요 지금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계산해봤으면 좋겠고요. 핸드폰으로 공학용 계산기 켜놓을 수 있는 사람은 공학용 계산기를 좀 켜놓으면 좋겠어요. 뭐로든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은 노트북으로 켜놓으면 좋겠고 노트북으로 보는 사람은 핸드폰으로 네이버에다가 공학용 계산기 이렇게 치면 나와. 아마도 학교 시험에서는 공학용 계산기를 안 써도 그냥 답으로 띡 나올 만큼만 식 정리하는 것까지만 나올 거야. 아마도. 재밌지 않니 여기? 야 그동안 했던 수투나 수원에 비하면 여기는 뭔가 뭐랄까 지식이 그러니까 약간 상식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 아니야? 난 그런 게 너무 좋아서 문과 갔어요. 이과에서 공대 공부할 때는 시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싫었거든? 근데 뭔가 이런 경제 수업이나 이런 걸 들으면 뭔가 내 상식선이 되게 넓어지는 느낌이잖아 뭔가. 네. 자 보자. 우리가 요 전 시간에 뭘 했냐면요 수열과 금융단원에서 1단원 2단원이요 수열과 금융단원에서 1단원 2단원을 한 건데 그 1단원에 대해서는 뭐냐 이율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율은 표기하는 방법일 뿐이다. 표기하는 방법 연이율로 표기할 수도 있고 월이율로 표기할 수도 있고 6개월 이율로 표시할 수도 있다. 다 같은 말이다 라는 거 했고요. 그래서 단리를 계산하면 단리라는 건 내가 내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는 것으로 만약에 내가 A1을 N년간 얼마씩 비율 R로 내가 뭘 한다면 넣어둔다면 이 현재 A1의 미래가치는 N년 후의 미래가치는 얼마가 된다? A 곱하기 1 플러스 Rn 이렇게 된다.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으셔도 얘는 몇 번 써보면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럼 복리라는 건 뭐냐? 복리라는 건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가 이자를 가져온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뭐 이 말 하죠? 다 복리 계산이라서 그래. 뭐냐? 내가 가진 원금에다 플러스로 이자를 내 돈으로 치고 그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도 그 다음번엔 또 주는 거고 그 이자에 대한 이자는 또 다음번에 주는 거고 그래서 복리 같은 경우에는 계산할 때 A 플러스 1 플러스 R의 N제곱 얘는 1년에 한 번 계산했을 때 이자를 연복리로 계산했을 때요. 연복리 당연히 6개월 복리로 계산했을 땐 다르게 계산해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특별히 연속복리라는 개념을 배웠었죠. 연속복리는 뭐냐? 얘는 연복리예요. 연복리 즉 1년에 이자를 딱 한 번씩만 주는 거.
근데 연속복리라는 건 뭐야? 시간은 연속적인 거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이 순간에도 계속 이자가 쌓이는 거야. 계속 숨 쉴 때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려가지고 못 갚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시간 후에 갚는 거랑 5시간 후에 갚는 거랑 또 이자가 틀려. 이자가 계속 쌓이는 거죠. 연속복리라는 것은 내가 요 식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얘들아? 그거 뭐 유추가 아니고 뭐냐? 식 구하는 거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한국말이 떠오르지 않네. 하여튼간 식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써? 연속복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리 계산인데 연당 한 번이 아니라 연당 졸래 많이 리미트 어떻게? 1 플러스 R이라는 연이율을 M으로 쪼개가지고 그거를 N번 주는 건데 M을 무한대까지 쪼개는 거죠. 그랬을 때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상수 E의 개념을 써서 자연상수 E라는 게 뭐예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얘네 두 개는 역수 관계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얘를 E에 가까워지는 상수이다.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자연상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얘를 그럼 고치면 A 곱하기 자 리미트 1 플러스 N분의 R에 R분의 M제곱인데 R은 어떤 놈이니까 Rn 그래서 요 놈이 E로 간다. 그래서 연속복리를 계산하실 때 어떻게 계산해? 연속복리는 A 곱하기 E에 Rn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더라. 니네 파이 계산하니? 3.14159 이거 곱해서 계산해? 안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하다 보면 알겠지만 절대로 2를 2.71 얼마 넣어서 계산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냥 요 식을 유도해낼 수 있어. 생각났어. 유도해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유도해낼 수. 됐죠?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교과서 문제라서 그런지 별로 어렵진 않아요. 몇 페이지 펴시냐면요. 46쪽 펴보시면 책이 없는 우리 상우는 들으세요. 여긴 너무 쉽죠? 거의 뭐 우리 빵떡이도 풀 수 있어요. 빵떡이도 자 연이율 18%인데 원리율로 계산하면 얼마니? 18을 12로 나누라는 뜻이죠. 그쵸? 이 빵떡이가 아니라 우리는 이 멍청한 레미도 풀었다. 자 원리율 1.2%를 연이율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2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보통 표기를 할 때는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표기할 땐 다 연이율로 표기를 해요. 왜냐? 좋아 보이니까요. 연이율이 많잖아 뭔가. 그치? 그래서 연이율을 요것저것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리 옆에 넘어가 보시면 안 풀고 넘어가긴 좀 그러니까 한 번씩 풀어보고 넘어가려고요. 100만 원을 연이율 5% 단리이자예요. 단리이자로 만기 3년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3년이라고 하면 그냥 3년의 기간 동안 넣겠다는 소리야. 그랬을 때 3년 후에 내 미래가치 요 100만 원의 미래가치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달리 계산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혹시나 저 식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100만 원에 5%면 5만 원씩이에요. 1년에 5만 원씩 주겠다 이 소리죠. 근데 3년이니까 얼마? 15만 원 총 주겠다는 소리예요. 15만 원. 5만 원씩 3번. 즉 100만 원 곱하기 얼마? 1 플러스 0.05 곱하기 3 하시면 얼마나? 115만 원 되겠습니다. 됐니? 그래서 단리이자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 그러면 단리 연이율이 4%일 때, 즉 4%로 5년간 투자된 총 금액이 얼마래요? 5천만 원,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현재 가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5년 동안 내가 총 돈을 5년 동안 단리이자로 묵혀뒀더니 1,000만 원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되니? 그럼 이 1,000만 원에 총 원리 합계는 5년간 투자는 1,000만 원이구나. 말 뜻을 잘. 1,000만 원을 5년간 투자해 놓으면 그 돈에 이자가 붙어서 얼마가 되겠니? 라는 거죠. 공식대로 가시면 1,000만 원 곱하기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얼마? 1,200만 원이요. 됐니? 그래서 1,200만 원이 내 돈이 되겠고 이자는 200만 원 되겠다. 1,200원 아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뭐 예제 4번 너무 쉽잖아. 예제 그냥 얘는 그냥 안 풀까 하다가 또 안 풀자니 내가 이거 복습하지 말랬다. 복습이 아니라 니네 뭐 따로 공부할 시간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랑 다 풀고 그냥 넘어가자고요. 연 5% 단리이자예요. 연 5% 단리 했더니 2년간 했더니 이자를 얼마 줬대요? 3만 원 줬대요. 그럼 생각해봐. 2년 동안 3만 원 준 거야. 그럼 1년에 얼마 준 거니? 1년에 15,000원 준 거야. 15,000원. 1년당 이자를 15,000원 줬는데 그때 내 원금이 얼마니? 이자 이율이 5%인데 그럼 내 원금에서 내 원금의 몇 퍼센트가? 5%가 15,000원이란 뜻이잖아. 내 원금의 0.05가 15,000원이란 뜻이죠?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얼마? 30만 원이요. 30만 원. 됐니? 그냥 이렇게 계산하냐 이렇게 계산하냐 차이야. 단리는. 자, 문제 2번은요. 단리를 적용하는 예금 상품에 200만 원을 갖다가 4년 동안 묵혀두겠대요. 4년간. 바보예요. 단리이자 주는 데다 4년간 묵히는 사람 똥바보야. 똥바보. 근데 나중에 은행 가면 알겠지만 그 은행 그 상품 설명서에 보통 자 복리이자를 계산해 줍니다 라고 써놔. 근데 그 밑에 존나 깨알 같은 속지로 저기로 첫 1년간은 복리이자이고 그 다음부터는 단리이자로 계산합니다 라고 밑에 진짜 깨알 같은 글씨로 써있어. 진짜로. 그래서 첫 1년은 복리이자 계산해주고 그 다음 연도부터 단리이자로만 주는 거야.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확인하시라고요. 상품 가입할 때 은행원이 막 설명해줄 때 잘 들어야 돼. 내가 5년짜리 적금 상품에 가입할 거야. 난 5년 후에 장가 가야지. 해가지고 5년 동안 1억 모아야지 라고 해서 상품 가입을 해보면 첫 1년간은 복리이자로 굴려주다가 그 다음 연도부터는 그냥 단리이자로 굴려주는 상품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율에 대한 상품도 잘 확인하셔야 돼. 어쨌든 바보야 얘는. 단리를 적용하는 데다가 4년간 200만 원 투자했죠? 그랬을 때 224만 원 됐대요. 2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N 했더니 224만 원 된 거죠. 얼마냐 그러면? 이자가 24만 원이란 소리잖아. 이자가 24만 원. 그치? 4년간 이자가 24만 원이야. 1년 동안 얼마 줬다는 소리야? 1년 동안 6만 원이란 소리죠. 1년에 이자 6만 원. 그치? 즉 200만 원에 이자 6만 원 준 겁니다. 6만 원 곱하기 100 하시면 이게 바로 이율 되겠네. 몇 퍼센트니까? 만인만 없애고 3%네요. 3%. 되니? 레미는 좀 바보야. 빵떡이가 좀 똑똑해. 레미는 약간 생각이 없어 보여. 우리 집 고양이가 2마리인데요. 한 마리는 좀 애가 굶겨서 그렇지 머리가 멍청하진 않거든? 근데 약간 레미는 둘째인데 내가 볼 때도 약간 얘는 좀 약간 고양이 치고는 되게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약간 좀 그래. 뭘 그래 하여튼간. 자 문제 3번 보시면요. 원금을 360만 원 5년 동안 단리로 빌렸어요. 522만 원을 갚았대. 이자를 얼마 낸 거야?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단리이자 갚잖아. 내가 갚을 땐 단리가 좋은 거죠. 이자가 적으니까. 그치? 5년간 단리로 빌렸을 때 총 이자가 그러면 522만 원에 360 빼면 얼마니? 162만 원이죠. 5년 동안 5년 동안 162만 원이에요. 듣니? 5년 동안 162만 원을 낸 거면 1년 동안 얼마 낸 거야? 1년 동안. 아, 왜 이래 숫자. 15, 12, 5, 20, 5, 40 12.4만 원씩 낸 거네요. 12.4만 원. 맞나? 5년 동안 162만 원이니까 아니구나. 324만 원이구나. 32만 4천 원씩 갚은 거야. 1년 동안 32만 4천 원씩. 32만 4천 원씩 5번 하면은 162만 원 되겠네. 그쵸? 그럼 뭐야? 내 원금 360분의 만원 분의 얼마씩이냐? 32만 4천 원이요. 얘
곱하기 100 하시면 이율 나오겠죠? 됐니? 단리 계산은 그냥 진짜로 우리 빵떡이도 하는, 우리 레미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단리 계산. 그럼 이제 공리로 넘어가자. 공리. 여기부터는 니네가 수 원 때 한 내용인데 그때는 조금 막 언제 기, 말불, 기수불 이거에서 되게 신경 썼잖아. 근데 경제수학 단원에 와서는 거의 실생활에 쓰이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연금 가서 할 거고요. 자, 봐봐. 200만 원을요. 원금 200, 연이율 10%, 돈 빌렸어요. 3년 후에 갚아야 될 돈 그냥 공식에 넣으시면 돼요. 3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얼마냐? 연이율 10% 0.1의 세제곱이요. 3년 후 계산하시면 답이 됩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뭐야 또? 예제 7번. 예제 7번 보시면 연복리로 계산할 때 얼마? 분기별 복리로 계산할 때 얼마? 월복리로 계산할 때 얼마? 나오죠?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됩니다. 계산은 나중에 공학용 계산기로 하시면 돼요. 100만 원을 연이율이 12%예요. 그럼 분기별 이율은 6%가 될 테고요. 아, 분기별이 아니라 6개월이율은 6%, 분기별 이율은 3% 되겠죠? 월복리는 1%가 될 테고요. 월복리로 계산. 얘는 뭘로 계산하는 거? 연복리로 계산, 분기별 복리로 계산, 월복리로 계산.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값이 다 달라요. 밑에 풀이 보시면 얘로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얘로 계산하시면 100만 원에다가 연이율이 12%죠. 1.12에 1년에 몇 번, 몇 년, 1년이죠. 얘가 돼요. 값이 얼마? 112만 원. 근데 분기별로 하면요. 100만 원을요. 1 플러스, 자, 분기별 이율을 적용해 줘야 되니까 0.3이겠죠. 1.03에 1년에 분기가 몇 번? 4번 있잖아. 4제곱. 얘 하시면 계산 나와 있네. 2.5만 원이래요. 차이가 있죠? 1%로 계산하시면 100만 원을 곱하기 1.01이요. 왜? 월 이율로 계산하면 1%니까 그거에 12제곱 하시면 답이 얼마 나오냐? 2.68이 나온대요. 이율도 되게 1년, 고작 1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율 계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자가.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자가 다 달라진다. 그러면 예제 8번 원금 100만 원을요. 연이율 10% 다만 6개월 복리 2년간.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이자를 도대체 몇 번 갚아야 되냐만 생각하면 돼. 6개월 복리잖아. 그럼 1년에 2번 갚는 거야 이자를. 그랬을 때 2년이니까 총 이자를 4번. 이자를 4번 갚는 거겠죠? 100만 원이고요. 연이율이 10%니까 6개월 이율은 5%. 1.05. 이자 총 몇 번? 4번이요. 얘 계산하시면 돼요. 얘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원리합계가 돼요. 여기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그냥 심심할 때 해보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 5번을요. 할까 말까 했는데 식만 써보자. 문제 5번 한번 식 써볼래요? 식만 불러줄게. 답도 불러주긴 하겠지만 식만 한번 써봐. 식 쓰면 얼마 되니? 보면 원금이 500만 원이고요. 연이율이 10%인데 월복리로 준대잖아. 월복리로 준다는 건 원리율을 적용해야 돼. 원리율이 얼마야? 1%입니다. 그럼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건 이자를 도대체 몇 번? 1년에 12번 준다는 건데 1년 6개월이죠. 그럼 총 이자 몇 번 주겠다는 소리야? 18번 주겠다는 소리예요. 18번 이자를. 아, 그러면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 5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즉 1.01이요. 왜? 원리율이 1%니까 그거에 18제곱 하면 된다. 끝이에요. 공학용 계산기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1.01 쓰신 다음에 이거 있어요. 이거 꺽쇠. 이거 쓰시고 18 쓰시면 이게 바로 1.01의 18제곱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넘겨서 이번엔 적금 계산이에요. 적금에 너무 힘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횟수대로 가면 돼. 자, 매달 초에 10만원씩 연이율 6%, 만기 1년이요. 만기 1년. 그쵸? 그러면 무조건 초항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만원에 곱하기 1.06이 초항이에요. 이거 써볼 필요도 없어. 왜? 만기라는 건 무조건 마지막 돈을 넣은 다음에 한 번의 기간이 지난 다음을 만기라고 불러. 그걸 만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가 초항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초항은 무조건 10만원 곱하기 1.01이 연이율이 6%죠? 12회 연이율 매달 복리. 그러면 매달 복리는 얼마냐? 연이율이 6%잖아. 0.06. 그걸 12로 나누는 거죠. 이게 월복리가 되죠. 월복리. 월이율로 계산하면 얼마니? 얼마지? 0.005? 됐니? 얘가 초항이 되는 거고요. 초항이고 항의 개수 몇 개예요? 그러면 총 12번 납입한 되잖아. 12번 12회차까지 납입해. n이 12. 그러면 다 나왔죠. 공비는 1.005. 1.005 빼기 1 0.005분의 초항 얼마? 10만원 곱하기 1.005가 초항. 공비가 얼마? 1.005에 회차 얼마? 12제곱 빼기 1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면 돼. 그래서 문제 6번도 그냥 연이율 6% 매년 복리, 연복리로 계산하겠다 이거죠. 연복리 계산했을 때 매년 초에 5만원씩 10년 후에 원리금 합계 물어보는 겁니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니? 답 보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계산했던 거 미래가치 계산하는 거랑 현재가치 말하는 거. 미래가치를 당연히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틀려요. 내가 이 100만원을요 미래가치를 계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미래가치를 계산할 건지, 내가 연복리로 계산할 건지 월복리로 계산할 건지 연속복리로 계산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미래가치는 틀립니다. 어쨌든 요 현재 있는 돈에 통장을 그냥 처박아뒀을 때 얘가 알아서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겠죠? 그 굴러갔을 때의 돈이 미래가치라고요. 몇 년 후의 미래가치.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문제 7번 봐봐. 문제 7번. 3년 후에 100만원을 하는 컴퓨터를 사고 싶대요.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문제다. 3년 있다가 100만원짜리를 갖고 싶대. 100만원. 그치? 그랬을 때 지금 A1이 있어. 1년 후에 얼마가 될 테고 2년 후에 얼마가 되고 3년 후에 얼마가 되겠죠? 이 돈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100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100만원. 됐니? 그럼 이 100만원의 현재 가치를 집에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 현재 가치가 A1이고요. 됐어? 자, 그럼 이 A1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죠? 그럼 얼마? 지금 연복리가 8%니까 A 곱하기 1.08의 세제곱 했더니 이게 얼마? 100만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 A 어떻게 구해? A는 100만원 나누기 1.08의 세제곱 하시면 되는 거지. 그냥 3년 후 100만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세요. 요 조건에 따라서 이 문제인 거야. 됐나요? 넘어가. 그래서 요 단원 마무리 보시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뒷장 넘어가시면 자연상수 E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고요. 요 E를 활용해서 우리가 연속복리 계산을 하겠다. 이게 교과서기 때문에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럼 보면 여기다 그냥 하나씩 숫자 대입하는 거란 뜻이에요. 그 존 에이피어라는 인간이 리미트 1 플러스 n분의 1에다가 n을 할 건데 이게 fx라는 식이라 치면 얘 리미트 보낼 건데 과연 n에다가 점점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해봤더니 처음 생각은 계속 커지겠구나, 계속 증가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n을 무한대까지 크게 했을 때 계속 어떤 숫자에 점점 가까워지는 양상을 보이더라. 그 숫자를 바로 나는 자연상수 E라고 퉁쳐서 표현을 하겠다. E라는 무리수예요. 무리수. 그래서 이게 자연상수였고, 그래서 연속복리를 계산할 때 복리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있잖아.
그거 n제곱도 있잖아. 그래서 요 놈을 만약에 리미트까지 취해서 즉 1년을 막 엄청나게 많이 쪼개가지고 내가 이자를 매기면 연속적인 시간의 연속에 따라 계속 이자를 매겨보면 도대체 그 이자가 얼마가 되겠니? 바로 a 곱하기 2의 r n제곱이 되더라. 이게 연속복리 개념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이 공식만 내면 돼. 넘어가 보세요. 보면 문제 8번 볼게요. 59쪽에 문제 8번 맨 마지막에 있어. 예제 15번이랑 예제 14번도 해볼까? 답이 나와 있으니까 얘네는. 예제 14번 보시면 이건 어차피 니네가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공식 계산기가 없으면. 원금이 200만 원을요 5년간 연이율 5%래요. 그랬을 때 연속복리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의 미래가치를 구해라 라고 나왔죠.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이거 식이 바로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거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 유도까지 같이 해볼게. 200만 원을 5년 동안 연이율 5%로 계산했으니까 자, 내 원금이 200만 원이라 치면 200만 원 곱하기 저 공식에 들어가는 거죠. 1 플러스 자, 이율이 5%에 0.05예요. 이율이. 근데 걔를 n번 쪼갤 거잖아. 그러니까 연 365일을 내가 n번 쪼갠다고 생각하는겨. 1년이란 기간 자체를. 그래서 1년에 m제곱만큼 내가 이자를 받을 텐데 그게 몇 년이에요? 5년이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준다? 네, 리미트 r을 취해줄 거라고요. 리미트 m을 무한대까지 겁내 잘게 매 순간 1초 단위로 막 끊는데 1년을 초로 계산하면 얼마냐? 몇천 초냐? 몇십만 초 되려나? 그러니까 초 단위로 막 0.00001초 단위로 딱 끊어서 이자를 매기면 어차피 200만 원은 숫자니까 앞으로 당겨지고 200만 원 곱하기 리미트 1 플러스 n분의 0.05죠. 그런데 나는 요 위에 자연상수 1을 쓰기 위해서 역수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0.05분의 m. 원래 있던 5를 같이 써주셔야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네,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5 곱하기 0.05 이렇게 쓰셔야겠죠? 얘는 없었으니까 원래. 그러면 내가 고치면 뭐가 된다? 얘는 얘까지는 2가 되고요. 결국 200만 원 곱하기 2에 몇 승? 5 곱하기 0.05 곱하기 5요. 얼마냐? 0.25승. 즉 4분의 1승. 2의 4분의 1승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니네 감 몰라. 여기까지만 계산해내면 된다고요. 얘가 연속복리로 계산했을 때 내 200만 원의 5년 후 미래가치가 되는 거야. 됐냐는? 됐니?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예제 15번. 예제 15번 보시면 연속복리로 계산할 때, 연속복리 계산할 때 이자율이 10%예요. 연 10%. 그랬을 때 100만 원의 현재 가치예요. 100만 원의 현재 가치. 즉 5년 후에 금액이 100만 원인 거야. 5년 후에 금액이 100만 원. 그랬을 때 나는 그 100만 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궁금하니까 A1이라 치면 자, A1에다 공식 바로 대입할까? 내 돈에 2에 지금 얼마? 기간이 5년. 이율이 10% 0.1. 답. 이게 얼마? 100만 원이 됐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내 현재 가치 얼마다? 100만 원을 뭘로 나누면 됩니까? 100만 원을 2에 0.5제곱 즉 2의 2분의 1승 고치면 루트 2요. 선생님이 발음해보는 거 알겠지만 2는 2라고 읽고요. 2는 2라고 읽어요. 차이가 느껴져? 이게 이과 애들은 하도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거 경상도 애들은 구별할 수 있다는데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요 네 개가 발음으로 구별이 가능하대요. 경상도 애들은. 근데 우리는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약간 문제 풀 때 조금 곤란하거든? 그래서 보통 얘는 2라고 읽고요. 얘는 2라고 읽어요. 차이를 좀 봐주세요.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그렇대. 자, 여튼 루트 2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문제 8번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실래요? 문제 8번 니네가 답까지 구해봐. 계산기 써서. 계산기 이거 유도까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리미트 써서 유도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기를 써서 계산을 해봅시다. 유도하는 게 중요하거든 사실. 이거 그냥 식 외우는 거는 누구나 못해요. 식 외우는 건 금방 합니다. 근데 유도하는 거까지 지금 해봐. 문제 8번